안녕하세요. 백양중 수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 오프라인 때 선생님을 못 만난 반들은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시고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이제 2차 방정식 활용 식 세우기 편을 가질 거예요.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좀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충분한 연습 경험이 필요하다. 네,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좀 시행착오를 해보셔야겠죠. 시행착오 문제를 풀어보고 또 몇 개의 유형들이 또 있거든요. 그 유형들을 이제 틀리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맞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시니까요. 식세우기는 뭐 교과서 이론을 조금만 보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여러분들 이쪽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제 이게 수행평가랑도 같이 연동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간식용 비스킷 90개를 전체 유기견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그렇죠? 유기견 한 마리당 나눠준 비스켓 개수가 전체 유기견의 수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나요. 그쵸? 그것보다 27만큼 작다고 했었고, 전체 유기견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첫 번째로 미지수로 두는 거 좋겠죠? x로. 그럼 여기서 x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 유기견의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x를 이용해서 또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 마리당 나눠준 비스켓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쵸? 한 마리당 나눠주는 비스켓 개수. 이 개수가 전체 유기견의 수보다 27만큼 작다. 자,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13은 14보다 1만큼 작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작다라고 하면은 뭐 부등호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3은 14보다 1만큼 작다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13은 14보다 1만큼 작다. 그럼 1을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1을 빼주면 같아지겠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한 마리당 나눠준 비스켓의 개수가 유기견의 수 얼마예요? x보다 27만큼 작다는 거니까 27을 뺐을 때 비스켓 개수가 된다는 소리죠. 됐죠? 그래서 x-27의 의미는 뭐다? 한 마리당 나눠주는 비스켓 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전체가 아까 비스켓 개수가 몇 개예요? 90개죠? 이 90개에 맞게, 자, 한 마리당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전체 마리수를 곱해주면, 그러면은 전체 비스켓 수가 되겠죠. 전체 비스켓 수 얼마예요? 9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전체 비스켓 수. 자, 그럼 실제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9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뭐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뭐 되겠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오늘 저희는 이걸 다 하면 되게 호흡이 길어요. 너무,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게 이 식 세우는 파트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1번 문제. 자, 동률쌤 갤럭시 폰
네, 선생님은 참고로 S8이에요. 가격의 제곱에서 20만 원을 뺐더니 3,400만 원이 나왔다. 정말 있었으면 얼마 좋을까. 폰의 가격을 X만 원이라 할 때 식을 세워보는 거 이렇게 예시를 세웠거든요. 그쵸? 여기서 만 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0000을 식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 자체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에서 쓰는 뭐 10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1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만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20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1번처럼 한번 식을 세워보는 건데, 자, 2번부터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연속된 두 짝수의 곱이 288이다. 두 짝수 중에 작은 것을 x라 하자. 네, 잠시만요. 네, 자, 보겠습니다. 두 짝수 중 작은 것을 x라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된 두 짝수, 뭐 예를 들어서 2, 4 또는 뭐 6, 8 이런 거겠죠. 근데 작은 것에 비해서 큰 수가 얼마씩 많아요? 좀 더? 1이 아니라 2씩 더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게 x라면 그 다음 거는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두 짝수의 곱이 288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x 곱셈 x 플러스 2가 얼마나 된다? 288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과 나는 1살 차이다. 나의 나이를 x일 때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나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나 x예요. 그럼 형의 나이는 바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1살 차이니까 x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형과 나의 나이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x 곱셈 x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다가 됐다? 110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x는 110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10은 0이다. 여기까지 식을 놓으면 되신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에서 이제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정사각형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실제 뭐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그랬어요. 그럼 x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로와 세로를 각각 9랑 6cm만큼씩 늘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여기가 9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여기는 6만큼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쵸? 그랬더니 이 전체의 넓이가, 이게 전체인데 전체는 처음 거에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던 겁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일단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x제곱이겠죠. 이것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볼까요? 전체 직사각형이 먼저 가로가 얼마예요? x 플러스 9가 되죠. 그리고 세로가 얼마예요? x 플러스 6이 되죠. 이 전체의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정사각형 거의 2배가 되었다 해서 식을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5번 한번 보시죠. 지면에서 초속 10m 속력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위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단위를 잘 한번 보십시오. 단위. 자, 단위 t 옆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초입니다. 그리고 높이, 이 시계는 그 다음에 단위가 뭐예요? 미터죠. 이 미터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5m의 높이에요. 이 5 옆에 단위 뭐예요? 미터죠. 그러니까 t에다 이 높이에다 대입을 해야 될 값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높이가 5t 제곱 플러스 10t가 몇이 됐다? 5가 됐다라는 거죠. 이 높이가 5m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그때 이르는 시간이 얼마 초예요? x초죠. 그러니까 t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0x가 얼마가 됐다? 5. 요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뭐 5로 약분하는 거니까 뭐 x제곱 플러스 2x는 1이다. 뭐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한쪽 식으로 몰아서 하면 되겠죠? 풀이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입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4만큼 크다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네모가 세모보다 1만큼 크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네모는 세모 플러스 1을 하면 네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세모에서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네모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놓으면 좋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가운데 수를 일단 저희가 x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수가 x니까 그 정권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1 작은 수겠죠? 1만큼 작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x-1이 되겠죠. 그 다음 1만큼 큰 수는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 수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식으로 어떻게 놓으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 자, 이거 표현해 봅시다. 다른 두 수는 일단 뭐 있어요? x 마이너스 1이랑 x. 이것의 제곱들의 합이 되겠죠. 이게 뭐랑 같다? 합보다 4만큼 크다라는 거니까 이 합 덩어리 자체에다가 4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 꽤 어렵던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길이가 12m인 끈을 두 도막으로 잘라서 크기가 두 개인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 b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좀 더 어려우니까 일단 두 정사각형을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은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것의 넓이 b가 2대 3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넓이 b가. 그쵸? 자,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x라고 그랬죠. 이게 x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x랑 관련된 식으로 처음부터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그냥 y로 한번 둬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럼 당연히 큰 거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겠습니까? x 제곱이 되겠죠. 작은 건요, y 제곱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2대 3이라는 넓이를 이용해서 이 b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식을 작성해 볼까요? y 대 x는 작은 넓이 대 큰 넓이 b니까 2대 3이 되는 거라서 정리하면 2x는 3y가 된다라는 첫 번째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죠. 왜? 문자가 두 개이면 무조건 식은 몇 개 이상 나와야 돼요?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 이 끈이 바로 12m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 12m가 있는데 뭐 좀 작은 거 만드는 거랑 큰 거 만드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4등분을 해서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 만들고 여기서도 4등분을 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 하나 큰 거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여기는 y고 여기는 하나는 x예요. 그럼 전체 이 부분은 얼마겠어요? 4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4y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4x 더하기 4y는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다시 y는 3 빼기 x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y 제곱 대 x 제곱. 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도 제곱이 바뀌고요. 그래서 y 대신에 x 3 빼기 x 이 자체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2x 제곱은 3y 대신에 3-x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두고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처음으로 y라는 이제 문자가 등장했죠. 처음부터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y를 만들면 반드시 x에 관한 식으로 내가 문자를 하나 줄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자 하나, 식 하나에는 풀 수 있는 문자는 한 개니까요. 다음 여러분들 문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떤 수 x에 4를 더하여 제곱해야 될 것을 잘못하여. 근데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문제집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학원에서 뭐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요. 뭐 잘못했다, 그랬더니 올바르게 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저를 좀 따라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첫째, 잘한 식을 씁니다. 올바르게 해야 될 식. 그리고 잘 못한 식을 씁니다. 잘못식. 예. 먼저 잘한 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수 x에 4를 더하여 제곱해야 되는데 4 더해서 제곱해야 되는 게 올바른 식이죠. 근데 잘못하여 x에다가 4를 더해서 그 다음에 2배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식입니다. 그쵸?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는 좀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좀 모호한데요. 말을 조금 바꿔서 그 결과가 만약에 같았다라고 합시다. 결과가 같았다. 그럼 식을 그때는 어떻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4의 곱셈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9번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을 오려내서 내고 남은 종이로 뚜껑이 없는 직면체 모양의 상자가 만들었다. 이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128인데 제곱이겠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이 상자의 높이를 구하는 식을 작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상자의 높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구하는 것은 x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전개도에서 x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걸 직접 어렸을 때 이걸 만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밑면이 돼서 올리잖아요. 그럼 사실 높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얘입니다. 얘가 이렇게 높이 역할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x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하필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사각형이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도 얼마라는 거예요? x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왜? 실제로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밑면에 해당하는 가로와 밑면에 해당하는 세로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였냐면 귀퉁이의 길이가 바로 높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로와 새로운 세로를 한번 놓고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 길이, 이 빨간색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에서 x를 빼줘야겠죠. 몇 개만큼? 2개만큼. 그래서 12-2x가 된 겁니다. 그쵸? 다음 가로는요? 이 길이, 초록색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0에서 여기도 x 2개를 빼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2-2x 세로 곱셈 20-2x가 밑면의 넓이 얼마가 나오는데? 128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고급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 짝수란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값이. 그럴 때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2를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곱해주는데 여기서도 2를 한번 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x가 되겠죠. 이게 118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2가 두 번 겹치니까 이렇게 4로 묶어주고 6-x와 10-x 결과가 얼마가 되게? 128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바로 여기서 약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약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사를 나눠준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값이 6-x 가로 10-x.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만 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좀 축소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숫자가 높을수록 인수분해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약분해서 줄여줄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두 개만 이제 더 풀고 쉽시다. 자, 어떤 자연수의 그 수만큼 여기서 좀 선생님이 잘못 표시했는데 값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2만큼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작은 수가 얼마나 나왔냐면 15가 되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까 그거잖아요. 잘한 거랑 못한 거 그 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보다 이만큼 큰 수를 곱해야 되는데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그 자연수는 x겠죠, 당연히. 이만큼 큰 수는 뭡니까?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만큼 곱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잘한 식은 뭐가 된다? x 곱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잘 못타요. 잘 못타요.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작은 수를 곱했더니 x 곱셈 x 마이너스 2가 됐더니 그게 얼마가 됐다? 15가 됐다라는 거네요.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두 수의 곱을 구하는 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풀고 나서 얘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식만 쓰려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식을 놓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꽃밭의 넓이가 234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길이의 폭을 구하는 식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먼저 문자를 뭐로 둬야겠어요? 길이의 폭 이 부분을 x로 둬야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x고 이 부분이 똑같이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 꽃밭들만 다 모아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양이 여러분들 그 예전에 퍼즐 조각 같은 거 맞춰본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꽃밭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꽃밭이 없이 이렇게 그냥 쫙 모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가로와 새로운 이런 이 세로가 길이가 여러분 형성이 될 텐데 이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를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 폭만큼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0에서 이 폭을 빼주는 얼마예요? 20-x가 되겠죠? 그럼 세로 길이는 똑같이 얼마가 되겠을까요? 그렇죠. 15에서 똑같이 x를 빼주니까 15-x가 되겠죠? 자, 이제 근데 그를 이용했을 때 꽃밭의 넓이가 234m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꽃밭을 제외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얘 전체의 넓이가 234이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봅시다. 15-x 곱셈 20-x가 얼마가 되게? 234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전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